네, 안녕하십니까. 노동연구원의 양승엽입니다. 저는 이제 노동법에 관련해서 인공지능의 이제 어떤 이슈와 이제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사전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법학이라는 것이 어떤 주체에게 권리와 의무를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쟁을 사전에 막고, 그리고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그것을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이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사용자에게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의무를 부과하게 될 것이고, 근로자에게는 이제 권리를 이제 부과하게 될 것인데, 그럼 인공지능이 들어옴으로써 사용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길 것이고, 근로자에게는 또 어떤 권리가 생길 것인지, 또는 그 권리를 보강할 것인지,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거구나.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먼저 노동법 쟁점을 말씀드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또는 이제 근로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이제 생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근로자의 한던 생애 단계처럼 채용, 인사노무, 그리고 고용 종료, 그리고 이제 요즘 실직과 관련된 어떤 디지털 전환된 고용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채용, 인사노무, 고용 종료, 해고죠. 이 3단계에 있어서 현재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채용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인사노무라든지 또는 해고 단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든지 사례는 아직 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채용에서는 여전 아직 많은 이제 그 젊은 구직자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단계에서 조금 더 많은 어떤 쟁점과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노동법 쟁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한번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어떤 노동법적인 쟁점이 생길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대신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근로자를 대신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 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사용자를 대신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인사노무주의, 해고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의 행위를 사용자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특히 현재 학계에서는 어떤 독자적인 인격, 전자인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부여해가지고 인공지능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리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사용자는 이제 노동법이나 민사 형사법상의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뒤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연대 책임이라든지 양별 규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차별 문제입니다. 즉 아시겠지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학습에 있어서 이제 편견마저도 학습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특히 채용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차별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라는 그런 학계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발표문에는 없지만 덧붙여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차별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차별의 문제가 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서구권에 있어서 어떤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런 이제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제가 나중에 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젊은 구직자들이라든지 일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 차별 문제만큼 공정성의 문제, 이런 문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차별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청년 구직자들에게 저희 노동연구원이 올해 8월 달에 1,0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채용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만이 뭐냐, 뭐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채용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기대는 이제 나를 공정하게 평가해 줄 것이다, 인간의 편견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지만, 우려는 뭐냐면 사람이 아닌 기계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좀 불편함이죠. 불편함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깜깜이,
요즘 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알고리즘 공개라든지 그런 거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도대체 선발 기준이 뭐지? 가령 물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뭐 사람이 면접을 봤을 때도 그 평가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인공지능이 할 때에도 그 인공지능이 나를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깜깜이 채용 과정,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평가해달라는 요구.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떤 인공지능 채용에 있어서의 원칙을 세워보자면 인간 존중, 그리고 투명성, 공정성, 타당성이라는 원칙이 이제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인간 존중에 있어서 이제 어떤 자기 결정권, 즉 동의권이란 근로자의 권리를 확보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투명성에 있어서는 어떤 근로자의, 그러니까 구직자죠, 구직자의 알 권리, 정보 요구권,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며, 공정성에 있어서는 어떤 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평양성 감사라든지 사후 평가라는 사용자의 의무가 들어와야 될 것이며, 이 타당성의 문제에서는 사용자들이 이제 그 구직자들에게 간단한 피드백, 이 피드백의 문제가 일단 그 기업 측에서는 이게 기업 비밀의 공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기술이 현재 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으면 규범도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피드백도 아주 꼼꼼히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건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퍼센티지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현행 법률상 채용 차별 금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나 차별 금지 사유를 우리나라는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기업은 어떤 개발사나 대행사에게 이런 차별 금지와 정보 수집 금지되는 것을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된다. 고지해서 그것을 체크할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성 감사라고 해가지고 사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돌리고 있는 이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이 어떤 차별적인 결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기술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무가 뭐 법률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 안으로 일단 시작점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양에서 감사 해외 사례로는 이제 뉴욕시 조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사후조롱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명성과 이제 알 권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간 존중에 있어서는 어떤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동의권을 하고 있고,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부동의 시, 나는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 싫어요, 나는 기존에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걸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업은 별도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기업 인사 담당자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FGI를 해본 결과 그건 좀 곤란하다. 그 곤란한 게 기업의 어떤 그런 부담이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이다.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들어온 사람과 대면으로 이제 기존의 채용 과정을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 이 둘이 똑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분명히 한쪽은 불만을 터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그런 의무까지 부과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인공지능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하려고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구직자들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불투명성 때문에 제가 알 권리, 기업의 이제 고지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 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런 구직자들에게 어떻게 그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방식인지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구직자의 알 권리와 이제 연결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구인기업 이런 설명 의무에는 한 가지 흠결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완전이라는 말을 붙인 것처럼 인적 개입이 있으면 이런 설명 의무가 없어진다라는 이런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지만, 인적 개입이라는 것이 난 봤어 라는 또 형식적인, 인간이 나 개입했어 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실질적이란 개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이란 결정의 결과에 좀 동호 방법이지만 그대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는 미국의 하상면접법이 있고, 고지, 정보 공개, 동의, 공유 제한, 삭제 이 5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 노무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 단계에 있어가지고 활용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는 아까 채용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활용이 많지만 인사 노무 단계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활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쯤에 KB금융에 있어서의 인사 배치라든지 해외 사례에서는 아마존 물류센터에 있어가지고 업무 이탈이 심할 경우에는 경고 또는 해고 조치,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조금 쟁점이 너무 핫한 이슈라 가지고 본격적으로는 제가 이제 연구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 플랫폼 노동이 이제 어떤 기존의 노동법에 뭐 개인적으로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논쟁 사항이라서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플랫폼에 있어서 수락률이나 고객 평가에 대한 불이익, 이 등급 평가도 어떤 인사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무지휘 시의 활용 가능 사례는 아직까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인사 조치에서의 쟁점은 뭐냐면 우리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징계라든지 해고에 관한 조문인데 거기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정당해야 된다. 사용자의 뭐 정보라든지 해고라든지 이런 것은 정당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정당성이라는 것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치 전환에는 뭐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뭐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재량이지만 어떤 남녀 고평범상의 이제 뭐 성차별이라든지 불이익 금지, 부당 노동행위 금지 등을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규범적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뭐 사례를 보시면 열심히 일한 10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그 주말 명절 기간 동안 내가 스스로 나와서 일하던 도중에 공장 밖에서 술을 마셨는데 공장 바닥에서 잠들었어요. 이게 우리 취업규칙상 그 공장 기업 내부의 어떤 그런 규정상으로는 해고감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게 징계가 타당한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규범적 판단을 이제 확률적으로 규범적 판단이란 것을 인공지능이란 것은 확률적으로 하는 것인데 가능할 것인가? 도덕적 추론, 가치, 공감, 주관적 경험의 반영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이라는 건 규범적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사고과에서도 뭐 통솔력, 협동식, 잠재력 이런 것들을 정량화하는 것이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규범적으로 될 것인가도 이제 의문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인사 노무 과정에서 어떤 한계와 책임을 보면 민형사 책임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오류 또는 자율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같은 걸 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인격을 부여해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이것이 사용자에 대한 어떤 책임 회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간과 연대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이제 넘어가면 형별 규정은 특히 산안법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형사상 책임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론상으로는 이제 강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 능력이 있고 프로그램 리셋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별 능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어떤 형사상의 책임을 물릴 수 있다라는 이론이 있지만 이건 역시 책임 회피는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용 종료에 있어서 이제 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해외는 뭐 아마존 물류센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징계 해고 같은 경우는 정당성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경영상 해고, 뭐 정리 해고라고 부르는 것에서는 이제 합리성과 공정성, 선발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통상 해고 같은 경우 저성과자 해고에 있어서 저성과의 판단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징계해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성 판단이라는 것이 규범적 판단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저의 최종 결론은 인간의 개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뭐 데이터, 계량화된 데이터를 내놔서 참고 자료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규범성 판단은 반드시 인간이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도 합리 공정 해고 기준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어떤 주관적 사정과 사회 경제적 보호 필요성 인공지능 이런 사회 경제적 보호 필요성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성과자도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저성과라는 것이 계량화해서 데이터를 내놓으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선 가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 가능성이라든지 사회 통념상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 그 규범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고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면이 있으며 타당성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근로자를 대신한다면, 인공지능이 근로자를 대신한다면 이제 고용 정책이 나올 텐데요. 먼저 기술적 실업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 기술적 실업의 정의에 관해서는 여기 앞에 계신 저희 허재정 원장님께서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힌 바가 계시는데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서 이 기술적 실업이라는 것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제정되었고 올해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이라는 것이 올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전환이라는 것이 있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직업개발훈련이라든지 고용안정 조치라든지 전직 재취업을 위하라든지 생계안정 뭐 이런 고용 개선을 위한 진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결론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시행령까지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이런 어떤 노동 전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인 청사진이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의 쟁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만 잠깐만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범적 판단에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야 된다. 평양성 감사와 사후 영향 평가를 통한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알고리즘 공개에 관해서는 조금 되게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노동계 이쪽에서는 이제 사전 공개를 이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절충적으로 보관 의무 후 분쟁 발생 시 사후 공개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절충안을 한번 도출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실업에 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정책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8월달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좀 흥미로운 것들을 조금 추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